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4월 14일 되겠네요. 4월 14일은 그 14일만 되면 뭐 무슨 데이 하는데 오늘은 바로 블랙데이입니다. 블랙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 검은 그런 그 이제 음식을 먹는 날인데 검은 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짜장면이에요. 블랙 누들이라고 하죠, 짜장면. 이제 검은 그 색깔의 이제 짜장을 갖다가 이제 국수에 이제 덮어놓고 쏙쏙 비벼서 이제 먹는 게 바로 이제 짜장면인데. 자, 오늘이 바로 이제 블랙데이, 짜장면의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매월 14일 날 무슨 날 하는 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적이고 또 식상하죠. 그냥 뭐, 4월 14일이 블랙데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이 이제 좀, 그,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이제 인간 게놈 해독의 날이더라고요. 게놈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유전자죠. 예. 유전자의 비밀을 뭐 거의 100% 가깝게 또 정확도도 100% 가깝게 그렇게 이제 해독을 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완성이 된 거죠. 말하자면 쭉 이제 해독을 해오다가 근데 이제 말이 이제 인간 게놈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감이 굉장히 어색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이제 욕 중에 게놈이라는 욕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죠. 독일어 발음입니다. 게놈. 독일어식으로 발음할 때 게놈이고 영어로 발음할 땐 지놈이라고 그래요. 지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지놈 프로젝트 해독의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인간 지놈 하면은 뭔가 그 용어가 갖는 뭐, 뭐 맛이라고 할까? 이게 안 나요. 역시 인간 개놈의 해독의 날 이렇게 해야지 뭔가 가슴에 와닿고 정말 뭐 입으로는 뭐 정말 할 만한 것 같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도 정말 비록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 바로 이 게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게놈 프로젝트가 해독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도 이제 여기서 도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뭐 그 병이라든가 우려 사항이 있을 때 그걸 피해가는 방법도 여기서 강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산업에도 많이 인간 게놈 정보가 이제 이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친자 확인할 때 굉장히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뭔가 그 부부간에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있어갖고서 이제 야 이거 진짜 이 내 아들인지 아니면 내 딸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뭐 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그 칫솔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그 인간 그 유전체의 그 정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거해 갖고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음, 그 이제 유전자의 비밀을 갖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화인가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훔쳐갔다라고 해갖고서 이제 오해를 받은 그 전직 형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5층 빌딩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막 시위를 벌이는데 그런 사람들하고의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타협을 하고 안전하게 구해내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담배를 같이 피웁시다 뭐 해갖고서 담배를 이제 담배가 한 가지뿐이 없는데 어? 우선 먼저 피우시고 뭐 나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입에 물었던 담배를 건네주니까 그 입에 묻은 침에서 이 사람의 신원이 뭔지 누군지 그걸 밝혀내 갖고서 이제 영화 스토리가 이렇게 구성되게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영화 이름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게놈이라는 정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얘기, 인간의 삶에 엄청난 그 정보와 그 정보로 인해서 또 엄청난 변화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어떤 과학의 산물이라고 할까? 이게 바로 이제 이 게놈 해독이에요. 이제 오늘 그 게놈 해독이 완성이 된 날이기 때문에 100% 가깝게 해독을 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 게놈의 해독의 날,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게놈 해독의 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 2003년 인간의 유전자 비밀을 99.99%의 정확도로, 100%라는 표현 안 했지만 100%는 가깝다는 얘기겠죠. 4,9이니까 99.99. 그러한 정확도로 99% 해독한 날이다. 1%를 남기고 다 해독을 했다는 얘기죠. 저런 정도의 숫자라고 하면은 모두 해독한 거다. 완전하게 해독한 거다라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 HGP네요. 이 프로젝트는 2003년까지 인간 지놈에 있는 이 지놈, 이게 원래는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지놈입니다. 근데 독일어로 하면 게놈이죠. 게놈. 자, 이 지놈에 있는 약 32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즉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인 분자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그 염색체를 보면 왜 이렇게 사다리 같은 게 이렇게 막 꼬여서 올라가는 그런 그 그림 있죠.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6개국의 공동 노력과, 자, 여기서 봐도 이미 일본과 중국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 있네요. 미국, 영국, 뭐 여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과학의 길이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 멀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얘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가 봐야 될 그런 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근대화 이후에 기술 개발도 정말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많이 선진국을 따라가서 세계 인류 제품을 여러 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이런 최첨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해야지. 하면은 월급이나 올릴까? 자기네들. 하면 특권을 강화할까? 하면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상대방을 내리까고 때려 부술까? 이런 고민만 해선 되겠느냐 이거예요. 참 아무리 참 정치 정당이라는 게 이념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어떤 경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어떤 때는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 우리가 4월 19일 날을 4월 19일이 그 4.19 학생의거 이런 혁명이라고 하죠. 일어난 날이죠. 근데 원래 4월 19일이 과학의 날이었어요. 지금 그 과학의 날이 지금 그 과학의 날이 조금 변경이 이제 됐죠. 예. 과학의 날 21일인가 그렇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차라리 4월 19일이 과학의 날일 때는 혁명보다 과학을 얘기하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성취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근데 그거를 4월 19일이 되면 뭐 어떻고 4일 8일 4월 18일이 되면 또 응? 머리에 그 끈을 질끈 동여 매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과학 발전을 해서 더 머리를 싸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더 하고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직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도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 그러려면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어떤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천착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효모와 선충류 등을 포함한 다른 종의 지놈 서열을 밝히는 것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효모나 선충류는 염기 서열이 간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그 완성이 됐겠죠. 근데 인간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응? 자, 이것에서 더욱 복잡한 인간 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 생물학 프로젝트이다. 자, 바로 이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계획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 정부에 의해서 1984년 아이디어가 집계된 후에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1990년에 시작이 되어 2003년에 완료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간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개인 인종 환자와 정상 인간의 유전적 차이점을 비교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알아낸 유전 정보는 질병 진단, 난치병 예방, 신약 개발, 개인별 맞춤형 치료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기술의 발전에 뒤따라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윤리예요. 도덕이고. 저러한 기술을 갖다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인류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과학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전자정부니 뭐 아니면 진짜 전자화된 그런 뭐 그 IT 강국이니 뭐 인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디지털 기술의 어떤 그 고도의 그 심화된 상태에서 역시 이 기술에도 도덕과 윤리가 뒤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전자공학의 그 아주 무궁무진하고 깊숙한 발전에 대해서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디지털 세계에도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도 수많은 거짓 가짜 뉴스와 그 데이터 조작과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성행하죠. 해킹을 하고 돈을 빼내 가고 보이스 피싱을 하고 이게 다 디지털 세계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도덕성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디지털 세상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일본은 아직 IT가 늦어 갖고 우리한테 인제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네들은 디지털 윤리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천천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대로 인제 디지털화가 돼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해킹을 하고 남의 돈을 빼내가고 남의 이름을 되돌리고 정말 이게 어떤 그 이 게놈 정보, 지놈 정보 즉 어떤 생물학적인 생화학적인 그런 기술 세계도 그렇지만은 전자공학,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성이 없으면은 도덕성이 없으면은 그 기술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 쪼끔 색깔이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인간 지놈으로 들어가죠. 지놈하면은 뭔가 이 어감이 맛이 딱 나질 않아요. 그래서 게놈으로 바꿨습니다. 그 인간 게놈 해야지 얘기가 되는 인간 게놈 정보의 응용 및 시장. 한번 볼까요? 동향을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동향이죠.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100세 시대 도래는 당면한 현실이다. 눈앞에 도래된 현실이에요. 건강 수명 연장의 4차 산업혁명으로 예견되는 유전자 기술의 적용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적용에 의한 시장의 급격한 확장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을 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의 유전자 기술 공급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머니에스라는 2023년 2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미 그 기술 개발 시장의 비중이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죠. 47%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이 33%, 유럽이 17%라는 얘기죠. 이 아시아 태평양의 34%는 또 대부분 일본과 중국이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일본, 중국의 바이오 기업에 의한 다양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 건강식단. 이 유전자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단을 그 준비해서 이 그러니까 섭생을 하면은 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이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맞춤 다이어트. 예. 저도 굉장히 비만한 편인데
그런 그 맞춤 식단이나 어떤 그 체질에 맞는 어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맞춤 다이어트 뭐 일종의 이것도 치료라고 볼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남녀 DNA 매칭 서비스가 있습니다. 흔히들 결혼을 좋아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 갖고 좋아할 때는 아주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살다가 보니까 서로 문화가 다른 가정에서 살다 온 남녀가 만나 갖고 부딪히죠. 음 성격 차이죠. 그 모난 것이 진짜 정을 맞아 갖고서 둥글게 돼 갖고 잘 굴러가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골이 더 깊게 파이다 보면은 인제 어 인제 뭐 마지막에는 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DNA 분석을 해 보면은 성격도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남녀의 DNA를 비교해 봐 갖고 매칭도 해 주는 서비스, 매칭을 해 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아주 극소화되는 거죠.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침 한 방울에서 유전자를 전부 분석을 해 갖고 건강 식단이나 아니면은 건강 어떤 그 이제 비타민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현재 현실화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국내를 한번 볼까요? 자 이에 대비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투자 활성화로 국내 업체 경쟁도 가속화가 되고 있고 제약식품, 화장품 등과 관련된 바이오 기업, 뭐 제약 바이오죠. 식품도 바이오예요. 화장품도 바이오예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반돼 갖고 그 판매 시장에서 경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또 외국 업체하고 또 경쟁을 하면서 부딪힐 거고. 그래서 이런 국내 서비스 경쟁 분야도 앞서서 얘기됐던 그런 외국과 유사하게 지금 전개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무궁무진한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 규모를 볼까요? 수조 원 됩니다, 1 년에. 그리고 연 15% 이상씩 성장이 예상이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세상은 이렇게 인제 빠르게 또 그냥 폭넓게 이렇게 인제 변해 가는데 여기에 인제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삶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짝짝짝 하고 박수는 치지만은 정말 어 박수 칠 수 없는 노인들은 굉장히 서글픈 이 현실이고 서글픈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인간 게놈 해독의 날 정말 아주 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14 일이죠. 4월 14 일입니다. 그 4월 14 일은 이제 블랙데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짜장면을 먹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못 받고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못 받은 아주 그 소외된 젊은이들이 "에이 이런 날 짜장면이나 배불리 먹자." 하고 먹는 그 짜장면 그래서 블랙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한 그릇, 뭐 3 그릇, 4 그릇을 먹고 그건 뭐 단무지 그릇인가요? 일본말로 닭광 그릇인가요? 아주 배가 많이 나왔죠. 예. 짜장면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인간 게놈, 인간 지놈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김영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